안녕하세요, 민지율입니다.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또 인생 다시 쓰기, Rewrite Your Life, 또 처음에는 두부공장 이런 것들 썼었는데요. 보정을 하려고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뜻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민지울, 제 이름 민지의 뜻이 베풀민의 지혜짓자, 그래서 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좀 써서 민지울, 지혜를 베푸는 울타리가 되고 싶은 채널이라 그렇게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채널 안에서 이제 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요. 지혜는 이제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책들을 읽고 또 제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타가 한 번씩 오시나요? 현타. 저 자주 겪거든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답게 약간 슬럼프? 이런 거를 겪는데 특히 결혼하고 아이 낳았을 때 진짜 현타가 왔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결혼을 했는데 엄청 불안정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안 했을까. 속에 사실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아닌 것 같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현타 속에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다가 많은 유튜브들을 보고 그리고 책들을 접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방향도 조금 정하고 그리고 제가 행복해지는 일에 조금씩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권씩 책을 꼭 읽으려고 하고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좋아졌어요. 책을 그냥 많이 샀어요. 많이 사고 많이 읽고. 하지만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은 책을 부담 없이 읽었어요. 한 가지 더 좋았던 것은 책을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책 안에 저의 이야기를 함께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의 값어치가 10,000원, 20,000원이 아니고 100,000원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이 제 생각까지 흡수해서 확장이 되었고 확장된 사고가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니까 진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제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는데 가끔 현타가 와요. 아이 보내놓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책 읽고 뭐하고 나 누구도 못 만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는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물론 이런 순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발견한 팁들을 조금 공유를 하면 저도 이런 현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현타를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번에 이어서 편의 도구들이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 타이탄들이 지속적으로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차 한잔 들고 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타이탄의 도구들 페이지 75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권유하는 서방을 활용해 보라. 간단하다. 그들은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라고 권장한다. 그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한 가지에 2~3시간씩을 집중하면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씩 조각조각을 모아 120분에서 180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을 키운 팔할은 이 한 가지였다.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만들 것. 그러니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80페이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이 말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했다고 하네요. 즉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란 없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실패라고 여겨지지만 결국은 끝까지 이 무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 끝까지 남아보고 싶은가? 내가 가장 오래 버티고 싶은 무대는 어디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끝까지 있어야 할 무대 안에 머무르세요. 결국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그 무대에 있기를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87페이지.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든지 하면서 속도를 낮춰야 한다. 제가 어떤 꿈을 몇 년까지 이루겠다라고 기한을 두는 것은 제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이지 저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조급해지더라고요. 제가 왜 조급하고 매일 난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거였구나.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였구나. 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바로 찾았다면 누군가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급할 때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루에 2~3시간씩만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102페이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한다. 정말 그럴까?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적은 시간을 썼느냐가 결정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하루 종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매달려 있는 것과 노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곧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112페이지. 딜버트의 작가 스캇 아담스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스캇 애담스 또한 블로그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목표가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치더라도 시작은 그냥 그가 바로 할 수 있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였다는 거죠. 113페이지.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가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 다만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블로그는 지속될 리 없었고 커다란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리 없었고 딜버트 또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149페이지. 그는 벽에 부딪혀 실마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준을 낮추라고 주문한다.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2장을 쓰는데 성공하면 종종 5장, 10장, 기적이 일어나는 날에는 20장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10분 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 저도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지만
너무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실 자주 그래요. 그런데 그냥 브런치에 글 하나를 쓰잖아요. 글자 하나를 딱 쓰면, 아니면 제목이라도 그냥 쓰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글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다음에 또 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또 성취감을 느껴가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없다면 작가가 되겠다, 혹은 돈을 많이 벌겠다, 혹은 성공하겠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 절대 가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목표에 눌러서 질식사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런데 나는 그 꿈을 못 이뤘어. 라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겠죠. 남들의 속도는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슬럼프, 즉 현타가 오면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자. 하루 2-3시간을 쭉 이어서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시 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쳐다보는 이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사라지지는 말자. 우리의 목표는 앞지르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좋아요. 잠시 쉬어도 좋아요. 그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완주잖아요. 그러니 쉴 때는 저희 자신을 충분히 믿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시간을 쓰는 체계, 즉 가장 싫어하는 걸 빨리빨리 하고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체계. 요즘은 플랫폼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좋은 앱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기 쉬운 체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을 낮춰보세요.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다면 하루에 허접하게라도 2장.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면 신발 신고 대문 앞에 나가기. 이런 식으로요. 허접하게 해도 좋습니다. 양을 못 채워도 좋아요. 하지만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나누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